Buongiorno, mi chiamo Nobusen. Sono di Hamburgo. 아, 웃긴다. 안녕하세요. 힐링 앤 드로잉의 노부입니다. 예,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힘들어요. 일하는 게 더 쉬워요. 어제 그림 그리고 인스타에 올린 거 노숙자죠. 말 생각났어요. 노숙자가 그 교회 문 앞에서 둥지 들고 추위를 피해서 이렇게 밤을 보내는 그 모습을 그렸는데, 또 다른 의미의 둥지 네스트를 그렸었어요. 이 해골바가지가 이 가지한테는 또 네스트가 됐네요. 근데 이거 제목은 크랩이에요. 개. 예, 핀터레스트에서 돌아다니는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 노숙자 그림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림보다도 그 내용이 좀 마음이 아프다, 슬프다 이런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함부르크는 일단 그런 헬퍼 시스템이 잘 돼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런 노숙자들 숙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게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하는 일이고, 제가 하는 일 중에서도 그런 노숙자들을 담당으로 하는 분들이 또 있죠. 그 지원하고 자원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쪽으로는 안 가고 있지만 일이 너무 고돼서 제가 월급 똑같이 받는데 굳이 그거 하고 싶은 사람 하면 돼. 나는 그쪽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숙소가 이렇게 있어서, 이런 특히 겨울에만 또 오픈하는 숙소도 있고요. 그런 그분들은 밤을 거기서 지낼 수가 있어요. 집을 주는 거는 그분들이 등록하고 신청하면 집을 줍니다. 집이라는 것보다 숙소를 줘요. 그거 말고 임시 숙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아침 식사까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 다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그 안에서 계속 썩어나니까, 술 먹고 중독 끼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라 이거죠. 뭐든 할 거 하고 사람도 만나고 공기도 마시고, 그 사이에 그 숙소는 소독을 합니다. 청소하고 뭐하고. 그리고 저녁에 다시 이제 기록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들어오고 주무시고, 그리고 가면 싹 침대부터 다 소독하고 다 바꾸고,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숙소가 그 회사가 저희 회사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리고 경찰들이 지나가면서 보면은 글로 가라고 해요. 그런데 강제로 할 수가 없어요. 절대 강제로 못하기 때문에 권유는 할 수 있고, 그분들이 웬만하면 어딘지 다 알아요. 근데도 안 갑니다. 일부러 집을 나왔는데 왜 그걸 도로 그런 데 들어가겠어요. 정 추워서 마이너스 가면 그때는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데서 나눠주는 그 슬리핑백이라든가, 그래서 개들을 많이 데리고 다니잖아요. 개 큰 거 2마리씩. 일단 자기를 보호하는 의미에서도 있지만, 따뜻하니까 난로 역할을 하니까 그렇게 하고, 보통 국어를 하기도 하고, 등록을 하면 자기가 노숙자로 등록을 하면 실업수당이 나오는데 그것까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하죠. 그 이유는 이 규칙적이고 틀에 박힌 생활을 못해서 그래요. 어떤 트라우마, 어떤 뭔가를 일을 겪고 태어나서부터 길거리에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고 나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가족이랑 식구들은 다 집 있고 멀쩡히 지내는데 자기 혼자 나오기도 해요. 그러고선 거기서 자기 수행, 고행, 또 혹은 자기한 학대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럴 기운이 없는 거죠. 그리고 씻을 곳이 있거든요. 근데도 이제 게을러서 못 씻는 것도 있고, 여자분들은 안 씻는다 그래, 일부러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일부러 소변 다 보고 냄새나게 해서 못 오게, 그게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숙소로 오면, 그 숙소에서도 일을 했었으니까 그 당일 숙소 말고 이제 장기 숙소, 그런 데는 일을 했었는데 며칠 안 가서 또 나가요. 있을 수가 없어. 그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한 곳에서 지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병원에 가야 되지 않냐? 병원 치료도 받고 하는데도 언제까지 그거를 끈기 있게 병원 치료도 못 다니는 건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그리고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겠지만 독일은 80년대인가 그때부터 본인이 싫다 그러면은 정신병원에 가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돌아다녀요. 그 얘기는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 얘기 지난번에 리프레이밍 얘기했는데 리프레이밍 어떻게 하냐 그 동전의 다른 면 보는 거에 대한 영상 만든 적 있죠? 예, 그거랑 이제 같은 거예요. 답은 리프레이밍 한다는 거는 관점을 달리 봐서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상황 분석을 한다는 거죠. 어느 아빠가 인디안 아빠가 미국 옛날 인디안의 지혜 인디안의 지혜 그렇게 얘기하죠. 아들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내 안에는 2마리의 늑대가 살아. 한 마리는 어둠과 두려움과 의심과 질투를 담당하고 있는 늑대고 다른 늑대는 빛과 사랑과 신뢰와 기쁨을 감당하고 있는 늑대인데 이 2마리가 내 안에서 계속 싸운단다. 그때 아들이 물어요. 그러면 어느 쪽이 이게 아빠? 그때 얘기합니다. 내가 밥을 많이 주는 쪽이 이겨. 여러분은 어느 쪽에 밥을 많이 주세요? 문제로 계속 보고 그거를 되씹고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면은 그 실망과 두려움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막아버려서 그 시야를 막아버려서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밥을 많이 주세요? 밝고 긍정적인 쪽? 아니면 어두움의 늑대? 예, 표현도 참 여러 가지예요. 독일에서는 돼지라 그러는데 그래서 어떤 내 상황이 잘 안 풀리고 어떤 문제가 있고 가족 사이에서 혹은 아이들, 청소년, 자녀 특히 힘들 때죠. 그랬을 때 그 일어나는 일들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막 왜 그런 일이 생겼고 누구 때문에 그랬는지 그것만 생각해요. 자꾸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해결 쪽으로 가까이 가야 하는데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 쪽으로 가까이 가냐고. 그것도 다음 시간에 얘기해 드려야지. 방법은 분명히 있죠.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Tschüss.